자, 이어서 오늘의 작전을 돌입해 볼 텐데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비단 주머니, 묘책이 있나? 자, 감세 법안을 몰아치고 있는데 당연히 감세 법안을 몰아치면 금리는 폭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모를까요? 그런데도 앞뒤 안 가리고 몰아치는 그 이면을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인데 의회에서 욕을 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소위 말한 메디케이드 부분을 막 깎으려고 한 거예요. 공화당 강경파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F워드죠. F워드를 사용하면서 메디케이드 같은 거 건드리지 마라. 괜히 그 지출 함부로 깎지 마라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고 또 막 이렇게 저렇게 공화당 강경파들이 얘기를 하니까 셧업이라니 아주 그냥 입 다물어라, 입 닥쳐라라는 말을 친구끼리도 잘 안 하는 말을 이제 하면서 굉장히 그 감세안을 몰아붙이는데 쇼잉도 보여줬었거든요. 이제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강경하니까 이제 합표 차이기는 하지만 간밤에 하원에서 이 트럼프 감세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제 아직도 강경파들은 지출 줄이자라는 얘기를 하고 이제 상원으로 가서 마지막 또 판결을 하게 되겠고 상원에서 또 법안이 어떻게 바뀔지는 모릅니다. 일단 이 신재생 부분도 아까 얘기했지만 넌내 뺐네 하다가 일단은 이제 혜택 주지 말자 하고 이제 감세안을 통과시키기도 한 부분인데 중요한 건 이제 감세안 내용을 할 게 아니라 이렇게 지출 축소를 잘 안 하고 트럼프식대로 감세만 하면 당연히 안 그래도 힘든 미국의 국가 부채는 더 힘들어지겠죠. 대부분의 전문가가 이번에 감세안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추세에 최대 3조에서 5조 달러까지 더 국가 부채가 급증할 수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은 똑똑하잖아요. 와, 이렇게 국가 빚이 넘친다고? 그러면 미 국채의 가치 필요 없겠네 하고 이제 팔게 되는데 최근 2, 3일간 나왔던 미 국채 투매는 우리가 채권 작용단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난번 3월 말 4월에서 채권 투매를 한 세력은 지금 중국이라는 국가로 우리가 이제 거의 이제 의심을 가고 있는데 최근 한 3, 4일, 최근 일주일에 미 국채 던지고 있는 이 세력은 국가가 아니라 대형 기관 투자자, 시장의 큰 손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채권 작용단, 채권 시장의 어떤 또 하나의 알리는 세력 이제 이렇게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더 심각해지는 겁니다. 간밤에 조금 금리가 안정됐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10년물 금리 여전히 4.5% 이상, 4.6을 향하고 있고요. 30년물 금리 5.1에서도 흔들대고 있어요. 5% 밑으로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데 10년물에 4.5, 30년물에 5% 마지노선입니다. 여기는 이미 지금 넘어서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감세안이 이대로 상원 거쳐서 통과가 된다. 늘 표를 준비를 했는데 미국의 빚 지금이 36조 달러인데요. 40조 달러를 향해 가는 그야말로 세계 최대 이 빚 국가, 이 부채 빚쟁이 국가가 바로 미국이 됩니다. 지금 36조인데 감세안 통과하면 저기에 5조 달러를 더 얻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 이 다음 표도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 미국 예산에서는 이제 천조국이라는 이름 버려야 됩니다. 국방비보다 이자 비용이 드라마틱하게 더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10년물이 4.5 이상으로 간다. 30년물이 5% 이상, 5.5 이상 간다. 미국은요 예산에서 저 이자 내다가 다 끝나버립니다. 근데 여기 세금까지 깎아주잖아요. 그럼 정부 예산으로 뭐 합니까? 국방비 쓰고 이자 내다가 거의 절반 사라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는데 당연히 미 국채에 대한 인기는 없을 수밖에 없고 금리는 또 높아지는 건데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에 저 국가 부채 때문에 금리 하락, 저금리를 계속 주장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모를까요?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도 저런 엄청난 감세안을 몰아붙이면 재정은 더 악화되고 그러면 금리는 더 올라가는, 즉 미 국채는 더 인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무슨 방법을 갖고 있길래 일단 내 말 따라서 감세안만 밀어붙이고 감세안만 통과시켜봐 이렇게 시장을 압박하나. 그래서 미리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이 금리를 낮출 트럼프는 어떤 보관을 갖고 있을까?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봤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널리 알려진 연준에 대한 압박입니다. 일단 이 국채금리라는 것이 크게 통화정책의 방향성에 따라서도 상당 부분 움직이기 때문에 파월을 계속 압박을 하는데 문제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내년 임기 만료기 때문에 1기 때는 고분고분했잖아요. 지난 2018년, 19년에는. 근데 지금 마이웨이입니다. 그러면 연준이 어떻게 해야 움직이는가? 다음 달 첫째 주입니다. 우리 현충일 날 6월 6일 날 발표되는
5월 비농업 고용 지표를 봐야 되는데 많이 망가져야 됩니다. 근데 현재 뭐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든가 이런 거 보면 또 그렇게 망가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첫 번째로는 이제 연준에 대한 압박이고, 저는 이 두 번째에 좀 힘을 싣고 있는데,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재무부의 바이백 그리고 SLR이라는 규제를 확 요번에 풀어준다라는 겁니다. 이 바이백이라는 건 뭐냐? 재무부가 단기적으로 자기네가 스스로 국채를 매입해가지고 조기 상환을 해서 소각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물론 이게 이제 윗돌 빼서 아랫돌 막는 거긴 하죠. 예산에서 재무부가 사들여가지고 태워버리는 거니까. 그러나 단기적으로는 재무부가 바이백을 한다라고 하면 채권 시장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국채를 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금리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하고 스캇 베센트 재무장관도 기자들 인터뷰에서 언제든 이 바이백을 가동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아직 재무부의 바이백이 남아있다. 그리고 이 SLR,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는 거를 철폐하거나 완화하는 건데요.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뭐냐면 SLR은 이런 대형 투자 은행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자본들, 자기 자본들이랑 이걸 사들일 때 위험 가중치를 안 두는 겁니다. 안 두고 다 혹독하게 다 자기 자본에 대한 비율을 강요하는 그런 건데, 근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국채라는 게 있고 또 주식이라는 게 있으면 누가 뭐래도 국채가 훨씬 더 안전한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이 SLR 규제를 풀어주면 다시 위험 가중치가 살아나고, 그렇다면 주식은 위험 가중치가 높고 국채는 위험 가중치가 낮지 않겠습니까? 그럼 대형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래, 내가 자본 쌓을 때 오히려 위험 자산을 아닌 걸로 분류되는 국채를 더 사들이자라고 해서 이 SLR 규제를 폐지하거나 풀어주면 이 대형 투자자들이 상당히 국채를 담을 여력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재무부의 바이백, 그다음에 SLR 규제 철폐가 일단 트럼프가 단기적으로 쓸 수 있는 카드다라고 보겠고요. 세 번째는 역시 시장에 떠도는 음모론이자 혹자는 이게 된다라고 믿음도 있는 100년 무이자 국채입니다. 이건 이제 스티븐 미란 보고서에도 나왔었는데, 이게 왜 자꾸만 100년 무이자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냐?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해온 모든 행보가 이 미란 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갑니다. 미란 보고서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먼저 달러 가치를 떨어뜨려라. 약달러를 만들어라. 그런 다음에 약달러에 반항하는 국가들이 있다면 무자비하게 이제 징벌적 관세를 때려라라는 거거든요. 이제 상대국의 통화를 인위적으로 다 높여놓으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스티븐 미란이거든요. 지금 보면 대만 달러 높아졌죠. 엔화도 높아졌죠. 우리 원도 우리가 잘한 거 아니잖아요. 1380원. 이제 이 보고서대로 일단 왔고, 그 다음에 반항하면 징벌적 관세, 그런 다음에 이 관세에 대한 두려움이 커질 때 해당국을 이제 얼러라, 다스려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 방법이 우리가 달러 통화 수합 해주고 관세도 거의 5% 0%로 낮춰줄게. 그동안 그 대신에 만기가 도래하는 미 국채가 있으면 이거 50년짜리, 100년짜리 무이자 국채로 교체해라. 이제 말을 안 들을 것 같지만 이 미란 보고서에서는 아니다. 관세를 무자비하게 때리면 그 상대국 통화들이 어쩔 수 없이 이거에 응대할 것이다라는 건데, 여러분 미 국채 이제가 무이자입니다. 당연히 금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방법을 봤습니다. 첫 번째 연준 압박, 두 번째 바이백과 SLR 규제, 세 번째가 100년 무이자 국채입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과연 이 고금리라는 자기의 족쇄죠. 어떻게 풀지 당분간 계속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